네, 2022년 8월 16일 오후 11시 7분이네요. 근데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3대 지수는 약 보합 출발했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불법 거래량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소리는 지금 그래도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있고 많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예, 기관들도 그러고. 그래서 예전처럼 대놓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솔라나 코인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예, 솔라나 코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폴리곤과 함께 레이어 2 코인의 선두주자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서버가 여러 번 다운도 되기도 하고요. 예, 서버가 멈추기도 하고 뭐 여러저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점프 크립토가 예, 솔라나 네트워크의 처리량과 안전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인프라 핵심 부분을 개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근데 이미 신뢰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솔라나가. 예,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타격을 입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태국 리조트 그룹 소네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제를 지원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결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그래서 뭐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결제를 하면 하겠죠.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비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화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거, 네, 그것은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 있죠. 뭐 이더리움 W팀 패치 코드 릴리즈 롤백 결함 수정 이게 뭐냐면요. 그 이더리움이 이제 다음 달이면 POS로 전환이 되죠. 근데 POS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베타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결함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롤백했다. 예, 다시 되돌렸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베타 서비스 하는 거 이렇게 테스트넷에 돌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오픈된 다음에 저런 게 나오면 문제지만 현재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는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시우스 파산 전에 수결과 CEO가 트레이딩 전략을 통제했다.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대출 플랫폼이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업체에서도 CEO가 몰래 트레이딩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통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시 안전부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취득 공시.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뉴욕시 안전부시장 역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시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자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게 뉴욕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뉴욕 시장이 그랬죠. 예, 뉴욕시를 비트코인의 허브로 만들겠다, 뭐 중심지로 만들겠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뉴욕 시장 또 부시장 이런 사람들 같아요. 네, 분석 SEC 회계 지침, 암호화폐 플랫폼의 모든 리스크 부담의 유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SEC에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SEC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거든요. 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느냐? 네,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SEC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미국에서는 실제로 SEC 눈치를 본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많은 거래소, 현재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거래소 탑3를 얘기하자면 바이낸스 빼고 FTX 그리고 코인베이스잖아요. 근데 FTX랑 코인베이스는 네, 미국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EC의 입김이 강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파벳 산장사 중 블록체인 투자 1위 작년 9월부터 15.6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죽는 사업이냐 아니면 살리는 사업이냐 키우고 있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비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뜨는 산업이지. 네, 요거네. 리플, SBI 리미카, 일본, 태국, 송금 간섭 프로젝트 시작. 아까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스텔라 루멘이 일본에 있는 FTX 재팬에서 상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요 뉴스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스텔라 루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상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폐를 시키는 거다. 스텔라 루멘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폐를 당하거나 이럴 만한 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플을 좀 더 띄워주기 위해서 아무튼 일본 쪽 최근에 일본 쪽에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세금 관련 개편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세금이 개편이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종합소득세에 코인 수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코인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뭐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 개편에 20% 정도의 기타 세금으로 매기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암호화폐 투자할 거예요. 아무튼 그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본 쪽의 이슈 그리고 리플과 일본이라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수많은 리플 신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간 암호화폐 분야 소셜미디어 활동 457%가 증가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죠.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젊은 사람들이 다들 뭐 SNS를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도 코인 관련된 많은 영상들 아니면 내용들을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불주 트레이너들 머지 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2배 증가에 베팅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머지 스테이킹 한 4%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업비트에서 이 이더리움 머지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한 4%의 수익을 줍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8%까지 준다고 그러죠. 8%까지 준다. 현재 스테이킹 4%에서 8% 이상 2배를 준다. 뭐 제가 얘기한 그대로죠. 8% 정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오버스 같은 경우가 7.6% 정도 주거든요. 7.6%만 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스테이킹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8%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 20%, 30% 말도 안 되게 뭐 몇백 프로 준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문제인 거지. 그 정도로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킹 코인 투자하실 때 무조건 보상률 많이 주는 코인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 이내가 가장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FS 인사이트 이더리움 1년 이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이 상당히 머지로 이번에 POS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폴로닉스에서 8월 17일에 루나랑 루나 클래식이 상장을 한대요. 야, 저도 루나 코인이랑 루나 클래식을 업비트에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폴로닉스에서 상장돼가지고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 생각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다날 상반기 영업 손실이 33억이다. 이 다날 같은 경우가 페이코인을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코인에서 여러분 카드 결제 서비스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작년인가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홍보해 달라고
페이코인에서 카드를 발매한다 그랬거든요. 결제 가능한 크립토 카드를. 근데 그 뒤로 별도 얘기를 못 들은 거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하고. 예. 아무튼 페이코인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따른 사업 재정비로 인해서 예, 영업과 제휴 활동이 제한돼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 4년째 최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소리는 큰 급락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던진 물량이 있어야지 떨어지죠. 그리고 추후에 혹시라도 비트코인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가 됐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살려고 달라붙으면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쉽게 올라간다.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만약에 현물 ETF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만 터지면요 엄청나게 가격이 크게 폭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W 하드포크 성공 가능성 낮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하드포크를 해서 자기네들의 이더리움 채굴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 거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POW로 넘어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채굴하기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아도 이 9월 한 9월 다 넘어가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또 한 번의 이슈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적정한 자리로 내려왔다 싶으시면은 한번 신규로 조금씩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음, 예, 비트코인 미증시 동반 상승 단기 매수세 유효하다. 이거 아까 4시쯤에 나온 거죠. 그런데 뭐 지금 혼조입니다. 그냥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는 혼조세. 그냥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1위 고래 나루토 지갑 잔액 한 달 사이에 19억에서 29억 달러로 수직 상승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가 올라간 걸 수도 있고요.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보니까 물량은 늘린 게 아니라 그냥 가치가 늘어난 거네요. 네, 비트고 CEO 갤럭시 디지털 제시금액 넘는 전액 현금 인수 제한이 있었다. IPO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갤럭시 디지털에서 비트고를 인수하냐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비트고를 저는 왜 굳이 인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고에서는 자존심이 생겼는지 더 큰 인수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으면은 비트고에서는 예, 1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더 비싸게 판다고 하는 것을 팔면 되죠. 저런 거는 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외신 시바이누 게임 시바 이터니티 베트남에서 인기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최근 상승 추세 견인하고 있다. 네, 루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약 20만 비트코인을 매도한 반면 단기 홀더들은 33만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라고 하면서 2만 달러 아래에서도 매도 물량 흡수하며 새로운 추세가 확립됐다라고 하죠. 뭐 동학 개미 운동도 아니고 아무튼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많은 개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요. 개미들만 매수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더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사를 볼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수익 상태 이더리움 주소수 최근 3개월 대 최다. 최근에 이더리움 많이 올라가니까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수익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하나만한 얘기들이죠. 뭐 특별한 게 뭐 있나요?
코인베이스 월렛이 이더스캔 연동 지원을 한대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죠. 보통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더스캔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개개별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뭐 코인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뭐 개인 지갑에 스캔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콜드 월렛, 하드 월렛 이런 그 거래소 지갑이 스캔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더 봐야 되겠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갑 개인 거래소 지갑이겠죠. 개인들이 아니라 이 코인베이스 그 자체 거래소 지갑 연동이겠죠. 네, 빗썸에서 오늘 폴리곤 입출금 중단했었는데 폴리곤 잠깐 펌핑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네요. 이런 거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제가 짜증났던 뉴스가 이겁니다. 위메이드 대표 3반기에만 86억 받았다. 근데 이 위메이드 대표가 맨날 방송에서 하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월급 받으면은 그 월급 받은 거 다 코인 산다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대표가 자기 월급 받은 거 다 코인 사고 있으니까 저 코인은 사도 돼. 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월급은 5억이고요. 이 사람이 월급 말고 따로 받은 돈이 86억입니다. 결국은 월급 5억에 대한 거는 코인을 산 건 맞는데요. 86억은 뒤로 다 챙겼다는 거죠. 만약에 86억까지도 코인을 샀다라고 한다면 인정.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인정 안 할게요. 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방송에서도 많이 까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론 플레이가요. 언론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동안에 제가 코인판에서 봤던 양아치들이 하는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사 내보내가지고 가격을 펌핑시키려고 하는 데만 눈으로 보여지는 데만 어떤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페이빅 한다 뭐 한다 어쩐다. 결국은 말로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믹스 갖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변동성은 좋은 코인이에요. 단타치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하지만 장기 가치 투자하는 거는 좀 보류해봐라. 이거는 장난이 너무 심하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네. 여튼 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뉴스들은요 내일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